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박창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관계가 나빠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치료사가 되기 전에 저는 20년 동안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치유 모임을 20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그들이 내적, 외적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치료사로서 제가 있으면서는 그 치료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상담 교육도 있고 집단 상담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민들 많이 다뤄졌지요. 그리고 개인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주로 저는 성인 내담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개인 치료라든가 집단 상담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커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련 배경은 정신분석 훈련을 했는데요. 정신분석 훈련을 통해서 정신분석 치료 전문가 과정을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권혜경 교수님께서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개설하셨는데, 그거를 해마다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 과정을 해마다 참여했고, 그 이후에 또 교수님께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그 강의를 또 개설했는데, 그 과정에도 또 참여했고, 그것을 배워서 저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혜경 선생님하고의 저의 만남은 제가 정신분석 훈련 과정 중에서 만났거든요. 2009년에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개인 슈퍼비전을 받기 시작해서 올해 2021년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슈퍼비전을 받고 있고요. 2016년부터 다시 이제 트라우마 그룹 세미나, 그룹 슈퍼비전을 하시게 됐거든요. 거기에도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스타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증상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것들이 이들의 증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스타일은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상담 스타일로서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실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들의 어떤 감정 조절이라든가 그런 단어를 찾아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뭐 치료 지식이겠죠. 그런 거라든가 기존의 지식, 판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듯이 내담자를 바라보는 그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얘기를 집중하고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경험을 그들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 신체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거, 감정적인 변화라든가 신체적 반응도 제가 민감하게 살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직면하고 다루는 그런 과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치료적 기법은 제가 정신분석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신분석 그 치료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중심 치료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IFS라든가 AEDP, SE 등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내담자에게 이런 특정 기법을 만 사용하지 않아요. 내담자를 만나보면 그들이 다양한 경험이 있고 개인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그 내담자에 그 맞춰서 조율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의 그 상담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통합적 맞춤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제가 배우기로 그렇게 배웠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말씀을 정말 권혜경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에 치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그 말에 깊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데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율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율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 그 정해진 이론이나 어떤 것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자가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치료자가 내담자에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처럼요. 그런 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율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제가 내담자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내담자의 기분과 내담자의 태도와 내담자의 언어를 제가 배워서 그것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율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그 말하는 그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그 진실이 뭔지 주관적 진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뭐냐면은 호기심하고 연민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를 제가 배우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호기심과 연민을 갖고 내담자의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담자의 그 시스템을 제가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조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과도하게 내담자가 긴장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부드럽게 한다든가 눈빛을 좀 더 따뜻하게 한다든가 또 이제 기다려 준다든가 지지해 준다든가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 내담자의 격했던 그런 것들을 좀 캄다운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담자가 돌아와요. 이런 것들을 조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다 보면 이제 내담자랑 긴장 상태가 되고 저랑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내담자가 불편한 말을 해서 내담자가 긴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막 놀라고 제가 그러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이제 내담자가 보면서 아 저렇게 그런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담자가 과거에 그 중요한 양육자라든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율이면서 치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저의 위치예요. 제가 그 치료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내담자의 일방적인 전문자가 아니라 내담자를 도와주는 보조자, 공동 협력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담자를 그렇게 되려면 제가 내담자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담자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거 많지요. 그렇죠? 많은데 이제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기 상담했던 내담자들의 피드백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피드백을 주지만 이제 주로 공통적이고 그런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은 내담자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집중해 주고 성의를 보여주는 거를 제가 받으면서 제가 유일한 상담자 같다. 유일한 내담자 같다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말을 또 하냐면 선생님이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참 깨뜨려 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의 질문이 참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과거에 제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현명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피드백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담자의 그 피드백을 토대로 제가 생각해 보면 저와 그 상담을 하게 된다면 내담자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긴장되지만 저랑 함께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스스로 자기를 돌보면서 그 당면한 문제라든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충분하게 편안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담자들이 많이 오실 때 처음에 오시면 자기를 미워하고 믿을 수 없고 혐오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막혀서 알 수 없었던 자기의 잠재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남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잠재력을 꽃피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를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담자를 만난다면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참 용감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용감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신이 저와 함께 하게 된다면 저는 당신을 그렇게 예전같이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응원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고요. 당신의 길을 가면서 저랑 손잡고 가게 되면 외롭지 않고 당신의 길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